계약 덕분에 서울에 온 지도 어느덧 1년째. 그토록 바라던 서울 상경이었지만 현실은 생활비 때문에 허덕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시급을 8,000원이나 주는 꿀 알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곳은 홍대에 있는 3층짜리 개인 카페였습니다.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일할 마감조를 구하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유아 씨 맞으시죠? 네. 아, 추운데 어서 와요. 뭐 따뜻한 커피나 차 중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럼 커피. 면접 때 뵌 사장님은 너무나도 친절했어요. 게다가 카페가 골목에 있어서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고 누구나 부러워할 최적의 조건이었죠. 딱 한 가지만 빼고요. 저는 아직도 그곳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사장님의 인수인계를 받으며 3층으로 올라가는데 뭐지? 근데 사장님이 곧바로 문을 열지 않고 잠깐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유아 씨, 아내 보고 크게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대체 뭐가 있길래? 의아해하며 천천히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다 뭐예요? 창고 한가운데 재단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차려둔 거야. 사장님은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오늘 본 거는 못 본 척 해줘. 다른 데 가서도. 재단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근데 그때 아, 그리고 창고에 들어올 때 꼭 문을 열어둬. 네. 얼이 빠진 저에게 사장님은 꼭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이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끔 문이 닫히면 안쪽에서 안 열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단도 그렇고 영 좀 찝찝했지만 다른 장점들을 꺾을 만한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카페 일을 마치고 바로 다음 알바를 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저도 옷을 갈아입기 위해 서둘러 화장실을 향했습니다. 언니야? 잠깐만, 빨리 갈아입고 나갈게. 나 늦었는데 어떡하지? 그래. 그냥 창고에서 갈아입자. 재단 때문에 조금 찝찝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별일이야 있겠어?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옷을 막 갈아입고 있는데 세정 언니야? 잠깐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나 다 입었어. 하지만 아무 대답 없이 저는 급하게 옷 매무새를 정리한 후 문고리를 돌렸어요. 언니, 문이 안 열려. 문 잠겼나 봐. 그런데 그때였어요. 창고 문이 깜빡깜빡하면서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언니! 언니!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더니 제 손을 움켜쥐는 거예요. 출근했어요. 그 순간 거짓말처럼 스르르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제 비명을 지르며 창고를 막 뛰쳐내려왔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개를 드니 2층 계단에서 사장님이
절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아 씨, 아니 거기서 뭐해? 저는 더듬더듬 창고에서 어떤 여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앉았어. 잘못 들었겠지? 이상한 낌새가 지워지지 않던 저는 다음 날 알바생들에게 어제 겪은 일들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니 언닌 재단에 대해서 뭐 들은 거 없어? 근데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좀 싫어하시니까. 모두가 우물쭈물하는 그때 제일 오래된 알바생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 소리 여기서 알바했던 사람들은 아마 다 들었을 거야. 네? 알고 보니 그 목소리를 들은 알바생이 출근했어요.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자 사장님이 부랴부랴 재단을 설치를 했대요. 지연 씨의 말에 충격을 받은 저는 그만둘까 잠깐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급이 이제 너무 세고 딱히 뭐 큰 일이 뭐 생기지는 않았다고 하니까 안 가기만 하면 되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싶었죠. 알바 시작한 지 한 달쯤 되던 때였어요. 미안해. 설거지는 내가 다 해놨으니까 다른 것만 좀 부탁해. 세정 언니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일찍 퇴근하고 혼자 마감을 하게 된 거예요. 카페에 홀로 있는 게 사실 좀 너무 무서웠지만 마음을 좀 단단히 먹었죠. 그리고 매장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쇼케이스가 비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재고를 가지러 3층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찾는 음료는 창고 제일 윗칸에 딱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혹시 바람에 문이 닫힐세라 의자로 단단히 고정을 해놓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번쩍 들어 올리는데 반쯤 찢어진 부적이 제 손에 있는 거예요. 불길한 마음에 저는 곧장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앞만 보면 질주하는데 저는 계속 따라왔어요. 쩔뚝쩔뚝 입구로 향하는데 여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 여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녀를 자세히 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카페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것을. 저기요. 누구세요? 그 순간 출근했어요. 그리고는 엉엉 울며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 죽을 뻔했어요. 그 여자 대체 누구예요? 당장 이야기 안 해주시면 진짜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제가 악을 쓰며 따져묻자 사장님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출근했어요. 그 여자의 정체를 알려주셨어요. 3년 전 이 카페에 알바생 커플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 알바생이 사장님께 조심스레 와서 3개월치 월급을 가불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워낙에 성실했던 친구라 흔쾌히 사장님이 돈을 빌려주셨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남자친구인 알바생이 무단 결근을 하더니 여자 알바생까지 잠수를 탄 거예요. 너 왜 출근 안 해? 한참 만에 연락이 닿았고 사장님은 이러면 나 신고할 수밖에 없어. 따져 물었죠. 그 여자는 이제 뜸들이다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돈 저한테 없어요. 그렇게 월급도 값을 받고 사채까지 썼는데 갑자기 남자가 연락 두절이 된 거죠. 그래, 네 사정 알겠어. 그래도 갑을 받은 돈이 있는데
출근해서 일은 해야 되지 않겠니? 어? 사장님이 나무라자 알바생은 정말 30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출근했어요. 어두운 얼굴의 알바생은 옷 갈아입고 오겠다며 곧장 창고로 올라갔대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가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문을 두드려도 아무 응답이 없자 고민 끝에 열쇠를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대요. 그 여자 알바생이 창고 안에서 목을 맨 거예요. 출근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속삭이던 그 목소리. 혹시 절망에 빠진 그 여자가 아직 카페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두 살 겨울. 저는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주말이었어요. 주방에서 서빙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이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웬 여자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여자는 한 달은 거의 안 씻은 듯이 절로 얼굴이 찌푸려지는 악취를 풍겼습니다. 순식간에 가게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고 저는 얼른 여자를 내쫓으려고 다가갔죠. 그때 여자가 갑자기 손님 테이블에 손을 뻗더니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냉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주병을 이리저리 조명에 비춰봤어요. 예쁘다. 소주병이 예쁘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동료 아르바이트생 유진이가 나타났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얼른 나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이는 종종 겪은 일인데 능숙하게 여자를 내쫓았습니다. 아우 저 까마귀 거지 진짜 며칠 잠잠하더니 또 왔네. 알고 보니 여자는 골목에선 꽤 알려진 유명 인사, 바로 까마귀 거지였어요. 근데 까마귀 거지는 좀 특이했어요. 음식을 탐내는 것도 아니고 돈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가 꽂힌 단 하나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바로 반짝이는 것. 반짝여 보이면 정말 환장한 사람처럼 막 달려든다는 겁니다. 예쁘다. 까마귀 거지는 당연히 아이씨 뭐야 꺼지라고. 가라고. 모두에게 깊이 대상이었어요. 짜증나네 진짜.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끔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 까마귀 거지가 말을 잘 들어서 나가요 한마디면 금방 포기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건너편에 까마귀 거지가 서 있었어요. 까마귀 거지는 절 빤히 바라보면서 다가오더니 절 향해 손을 뻗는 거예요. 제 옷에 달린 브로치에 홀린 거죠. 그냥 가지세요. 예쁘다. 까마귀 거지는 눈이 동그래져선 두 손으로 소중히 제 브로치를 감싸주었어요. 이날 이후 까마귀 거지는 고마웠는지 종종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반갑게 막 인사를 해주고 제가 무거운 걸 들면 도와주러 오기도 했죠. 감사합니다. 살갑게 구는 이 까마귀 거지에게 저도 괜히 마음이 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새벽이었습니다. 한창 자고 있는데 발밑에서 바스락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공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까마귀 거지였습니다. 근데 행색이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열 손가락에는 알이 정말 큰 반지들이 가득했고 목에는 반짝이는 유리 조각들이 한껏 막 박혀 있었어요. 까마귀 거지의 기괴한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 눈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눈이 반짝이는구나. 예쁘다. 그때 제 눈앞에 손에 쥐고 있던 유리 조각을 그대로 확! 문제는 이날부터 매일 까마귀 거지가 제 눈을 파내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까마귀 거지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오히려 나는 잘해줬는데 왜 까마귀 거지의 악몽에 시달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도 모른 채 악몽에 시달린 게 벌써 일주일째였습니다. 출근 내내 고민하면서 걸어가는데 가게 건너편에 있던 천막 사주가 눈에 띄었어요. 아주머니가 아주 용하기로 소문났거든요. 아주머니는 제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잃어버린 물건이 있어. 물건을 찾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찾아올 거야.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건 단 하나. 까마귀 거지가 가져간 제 브로치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까마귀 거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죠. 근데 하루, 이틀 아무리 기다려도 까마귀 거지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다리면 또 안 나타나. 아, 이대로 진짜 영원히 브로치를 못 찾으면 어떡하지? 점점 불안해질 무렵 드디어 골목을 지나가는 까마귀 거지가 보였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저는 곧장 뛰어나갔고 다행히 까마귀 거지는 금방 잡을 수 있었죠. 저기요! 제 브로치 주세요. 제 브로치 어딨어요? 빨리 주세요. 아, 빨리요. 다행히 까마귀 거지는 순순히 브로치를 돌려줬어요. 저는 그 길로 곧장 이 브로치를 태워버렸고 이제 드디어 까마귀 거지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마감 청소 중이었어요. 그때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대체 뭐가 깨진 건지 바닥이 유리 파편으로 가득했죠. 도둑이 들었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단 깨진 유리를 치우긴 해야 되잖아요. 빗자루를 가지러 나가는데 내부가 환히 보이는 냉장고 안에 까마귀 거지가 절 지켜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곤 한 뼘, 두 뼘 손에 쥔 유리 조각을 제 눈 가까이 가져다 대며 말했어요. 예쁘지? 너도 이제 예쁘다고 해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단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행히 까마귀 거지는 더 이상 보이질 않았어요. 또 까마귀 거지의 환영을 본 것 같았죠. 한숨 돌리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브로치도 다 태워버렸잖아요. 혹시 제가 잃어버린 다른 물건이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가로등 아래 까마귀 거지. 제 브로치를 가져간 진짜 까마귀 거지였어요. 근데 까마귀 거지 손에 뭔가가 반짝이는 거예요. 까마귀 거지의 검지 손가락에 박혀있는 손톱. 까마귀 거지는 보석이 박힌 제 손톱을 자기 손톱 위에 박아놓은 거예요. 사주 아주머니가 말한 잃어버린 물건은 보석 박힌 제 손톱이었습니다. 당장 까마귀 거지 손에서 제 손톱을 떼어내야 했어요. 저기요. 이거 내 손톱이죠? 내놔요, 내 손톱. 내 손톱 내놔요. 까마귀 거지는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막 쳤고 절 피해 도망을 쳤죠. 저기요. 저기요. 결국 전 제 손톱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까마귀 거지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소문이 정말인지 까마귀 거지도
절 괴롭히던 까마귀 거지 악령도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까마귀 거지를 잊고 예전과 같은 일상을 보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여보세요? 아, 고은 씨. 그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제 더 이상 출근하지 마. 네? 아, 사장님!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물었더니 사장님은 정말 무슨 소린지 모르냐면서 제게 영상 하나를 보내셨습니다. 저희 가게 CCTV 화면이었는데요. 영상 속 저는 서빙을 하다 말고 테이블 가운데 손님에게 다가갔어요. 그건 손님의 반지. 제가 반짝이는 반지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까마귀 거지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쁘다. 그때 열려있는 제 화장대 서랍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 서랍장이 어느새 정말 눈부시게 반짝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먹을 펴보니 반짝? 너도 이제 예쁘다고 해봐. 예쁘다.